윤석열 사단이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 잇따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실업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텐데, 얼마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 무죄,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 무죄. 이 셋 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이 3차장 검사일 때 그때 했던 수사입니다. 몽땅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의 경우는 그때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도 수사에 가세했었는데요. 물론 이 판단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무죄가 난 것은 법원이 그 피고를 봐준 것으로 봐야 될 테고요. 피고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검찰은 수사를 잘했는데 법원 판사들이 엉망으로 판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걸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예. 자, 이 삼성 수사 같은 경우 이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원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 갖고 유죄 판단 못 하잖아요. 당시 검찰이 관련 회사 서버와 직원들 노트북을 압수해서 증거를 확보했는데 이미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위법이라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핵심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겨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긴 했는데 그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용 무죄 판단의 요인으로 부실 수사가 매우 큰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사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양승태, 임종원 둘 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수사를 받았고 결국 한동훈이가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원의 판단, 양승태 무죄, 임종원 사실상 무죄, 이건 법원의 제 식구 감사기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부실 수사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피의 사실 공표. 이거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만이 아니에요. 당시 양승태, 임종원 이 두 사람도 이 같은 검찰의 인권을 거스르는, 수사 준칙을 거스르는 이런 막대먹은 털기로 결국 이어왔던 수사 기소 재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을 사냥감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무죄 이유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리 검토와 공정한 수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국 수사에서, 이재명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은 거칠고 무자비한 그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구속이 목표도 아니고 유죄가 목표도 아니고 이건 죽여야겠다. 이 목표를 정해놓고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방식의 수사.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수사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어떤 예의와 범도가 없는 이런 수사, 사람들이 다들 벌벌 떨지요. 나타나면 모두 벌벌 떨지요. 윤석열, 한동훈이 주도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변창훈 검사 사건. 네. 그때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 인사로 분류됐을 때 그때 TV조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변창훈 검사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이 부여잡고 우시는 모습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 놓고는 또 자기도 아끼는 후배였다라면서, 아이고 정말. 자, 피의 사실 공표, 무분별한 압수수색, 유죄 추정, 이런 불법적인 수사 행태가 바로 윤석열 사단의 수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윤석열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셨을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느라 검찰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힘을 실어준 게 화근이었죠.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은 이런 기회를 악용해서 사실상 자기의 정치를 주도했어요. 정치권이 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 나서 다 윤에게 무릎을 꿇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서 정치까지 집어삼키고요. 정권을 획득하니까 이 나라가 검찰 왕국이 됐어요. 여러분, 독과 독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 이런 뜻이 바로 독과 독수지요.
법률 용어로는 이 독과 독수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깡패 집단의 다름 아닌 윤석열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또 역사가 명령하는 역할을 위임했을 때 당장은 성과를 낸 듯 보입니다. 수사에서 기소하고 또 구속하기도 하고 당장은 성과를 낸 듯 보여요. 그러나 이런 깡패들이 한 수사에는 결국 독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버러지들을 갖다 썼을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말대로 그냥 속은 것일까? 우리 모두가 다 속은 것일까?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빌런의 정체성을 꽁꽁 숨기면서 문재인한테 잘 보이면 돼. 그래서 검찰 권력을 집어삼키면 돼. 그때까지 협조하는 듯 보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없었던 이유에는 박근혜 때 그들이 마이너였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그러면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본질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마이너였으니까. 근데 왜 마이너였습니까? 무식했으니까. 제멋대로 했으니까. 왜 이 친구들이 비록 박근혜 때긴 했지만 검찰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을까? 그때 민주진영은 그들이 옳았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사람을 안이하게 봤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의 권력을 주면 그 변화의 폭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김용민이가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바른 소리 잘하지만 뭐 큰 권력을 손에 넣는다든지 큰 돈을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저도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자, 이건 누구나 다 했던 말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성정을 보게 되면요. 자기 대신에 손에 피를 묻힐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대신 손에 피를 묻힐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 일을 해달라면서 윤석열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런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을 이렇게 받고는 그 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이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심히 불쾌하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 날렸어야 했는데 그 와중에 노영민 같은 자가 계속해서 대통령님, 윤석열이가 지금 충성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님을 향해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거짓 속삭임을 했던 것이고요. 자, 어제 그 특별 사면으로 적폐청산 국면에서 기소 재판받았던 사람들 상당수가 특별 사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성과는 사냥개들에 의해서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산마을에서 책만 팔고 있기에는 시대가 너무 험악합니다. 시대가 비상합니다. 뚜왕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나? 압수수색 당한 바가 없죠. 여러분, 양정철 씨가 어디 뭐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윤석열과 좋은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검찰 불려나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저 사람 진국이구나, 바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불나네요. 열불나죠? 여러분 열불나실 겁니다. 열불나야 합니다. 김용민이가 그래도 좀 바른 말 하잖아요. 또 통찰력 있는 말도 하고요. 저 사람 경계하라 그러면 나중엔 정말 경계했어야 할 사람이 됩니다. 왜냐? 지금 누구 눈치도 안 보니까. 할 말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접자 수는 줄어들어도 제가 할 말은 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안 하는 이런 평론가로서 곁에 남고자 합니다. 이야기해봐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싶으면 저도 이제 전업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김용민 브리핑 아침 방송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예요. 다음 주부터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밤 11시 반으로 옮겨갑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어디 뭐 물 한 잔 마실 시간 없이 준비하는데도 9시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게 준비를 열심히 하면은 시간이 늦으면 여러분들에게 제 시간에 맞춰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밤 11시 반에 하기로 했습니다.